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그 내년도 새 예산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언론에 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동수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저도 그렇지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전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장하나 전 의원을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동수당 관련해가지고요. 네네. 내년 9월부터 이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진짜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네. 엄마들의 반응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야 같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하는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대체로 아주 부정적이고요. 아하. 물론, 요새 장시간 노동의 저임금 이런 거 한국적인 상황 때문에 돈 액수가 작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안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데, 예. 이게 주변에 친정에서 용돈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엄마가 주는 거라면 괜찮은데, 예. 국가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개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썼다는 거에 분노하는 거죠. 아하. 예, 돈이 크고 작고라던가 이런 건 아니다. 없는 것보단 낫고, 예. 국가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을 어떤 국가 정책에 특히 재정적으로 반영한 거는 좋지만, 사실 너무 아깝다. 어떻게 1조 1천억이나 되는, 예. 획기적인 이런 예. 예산 편성을 이렇게 쓰느냐. 이런 게 사실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 장하나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네. 실제 엄마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네. 이번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요거하고, 네.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 아이를 저도 지금 거의 30개월이 넘고 만 3세 가까이 되는데, 예. 엄마들이 고민하는 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믿을 수 있는 유아 교육 보육기관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예. 예, 아이들을 사실 엄마 있는 시간, 그러니까 부모와 있는 시간만큼 기관에서 많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도 폭행 사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회계 부정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돼서, 네. 엄마들이 국공립을 되게 선호하는 거는 아시죠? 예. 예, 국공립의 아이를 기관에 보내려고 수백 대 1 경쟁률은 물론이고요. 예. 네, 어쨌든 대학 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선진국들의 경우 국공립이 당연히 8, 90%에 달하고요. 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이 비율이 정반대라서 8대 2가 아니라 2대 8 상황입니다. 아하. 예, 어린이집은 한 15% 정도, 유치원은 25% 정도 해서 그냥 합쳐서 한 20%라고 제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기간에 네. 본인 임기 중에 국공립 지원율을 지금보다 한 2배 수준으로, 그러니까 40%까지 늘리겠다고 좀 엄마들이 많이 환영한 공약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획기적으로 투자를 좀 하시고, 사실 40%보다 더 이상 달성해도 무방한 숫자입니다. 사실 40%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만 또 예. 외국에 비해서는 반토막 숫자이기 때문에,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당연히 국공립 늘리는 거는 그래봐도 나머지 10명 중에 6명은 민간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공약을 달성해도. 예. 그렇게 되면 민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일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처우가 안 좋다는 것들은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영세반이라고 해서 예. 돌 지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3명을 봐요. 영세반을 3명. 아하. 예, 1세반은 5명, 2세반은 7명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예. 저는 제 아이 하나 보는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돌 지나기 전에 아이가 어릴 때는. 예. 근데 보육교사 한 분에게 그렇게 정말 처우라든가 임금 수준이 낮은데 아이 3명을 보라고 해놓고 어린이집에서 잘 가르쳐라, CCTV 달아놓겠다라는 것들은 저는 되게 부당한 조처라고 좀 보여져요. 아하. 저는 정책 위반자들이 상식이 있다면 예. 1조 1천억을 사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은 교사를 더 확충해서 예. 아동대 교사 비율 같은 거 제고를 하면 엄마들이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동네 엄마들이 각출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뭐 월급 올려드리지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 그러니까 80%가 어쨌든 그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걸로 사업을 하셔서 영리를 추구하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20만 원은 결국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컨대 그 뭐 민욱이 선생님께서도 뭐 롯데마트, 이마트한 대형 할인점의 문화센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예예. 거기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우리 예. 일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월 10만 원 주면 마트 가서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 상황으로 저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예. 그 한국 같이 아주 그 뭐 기형적으로 그 민간에 많이 그 의존하고 사실 뭐 유아교육이나 보육이 뭐 시장에 아예 맡겨져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네. 일주일처럼 사실 공공성 확보에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일선의 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다. 뭐 해서 선생님들 그 삶의 질이 좋아져야 아이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보육의 질, 유아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엄마들은 그런 건 못하거든요. 어찌됐든 아동수당하고는 별개로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 맞죠. 이용률을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쪽에 대해서 이제 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장하나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을 별로 안 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정부 예산이 국회에 왔을 때부터 사실 예. 저희들도 관심 있는 예산들을 찾아서 봤겠죠. 아하. 근데 여기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이렇게 확충하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 있고요. 예. 지난 정권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현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40%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쉽게 얘기해서 국공립 정원을 매년 8만 명 정도 늘려야 된다면 아하.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예. 근데 이번 예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92개소 정도 늘리는 예산만이 잡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다 신설을 하면은 좋겠지만 네. 임차라는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방식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예. 한 군데 정원을 200명 이상 이렇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452개소 확충하는 결국 많아야 5만 명 아니면 4, 5만 명 수준일 텐데 네. 그러면 이 속도로는 곱하기 5 했을 때 공약 달성은 못하죠. 반쪽짜리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해당 과에 문의도 했습니다. 예. 향후에 40% 취원율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있고 그 계획하에서 내년 예산이 나온 거냐고 했을 때 예. 네, 없다고 얘기를 똑똑히 들었고요. 아하. 또 하나 국공립 유치원 부분은 내년에 25개소 신설하는 예산이 있고요. 근데 이제 교육부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각 네. 시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지방에 교부금을 줘가지고 매칭 방식으로 돼서 예. 25가 전부는 아니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신청하는 만큼 더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100%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예. 어쨌든 유치원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 5개년간의 이행 계획은 없다고 교육부 유아교육과 담당자한테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희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예. 국가 재정이 어렵다, 돈이 없어서 못 내린다, 이런 얘기 저희가 귀 따갑도록 들어왔는데 예. 이번에는 어쨌든 이 분야에 1조 1천억이라는 걸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 라는 게 되게 상식적인 분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시군요. 그 체감을 잘 못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설기관하고 수준 차이가 되게 많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 같은 게 있어서 예. 비용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기관마다 친환경 급식을 하면 얼마 더 주고 부모 참여형이나 공동 육아를 하면 또 얼마를 더 주고 해서 되게 수준 높은 보육이나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하고 사립 간의 부모 부담 비율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국공립은 예.
아이들이 가서 지내기도 좋고 또 부모 부담도 획기적으로 적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로또? 아하. 로또에 비유될 정도죠. 부모들 사이에서는. 근데 정부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잘 알죠. 그렇게 많은 그 아기 키우는 부모들이 원한다면 네. 그걸 이제 확충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정부는. 뭐 제가 그 속을 알기 힘든데 뭐 저희가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치원 부분은요. 예.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그 예. 이익 집단 같은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네네. 한유총 행사에 가서 단설 유치원, 즉 이게 국공립이거든요. 예. 그 국공립 유치원 중에 우리가 병설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텐데 초등학교 안에 있는 거고 단설은 단독적인 아하. 국공립 유치원인데 예.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시키겠다는 발언을 해가지고 뭐 엄청 후폭풍이 컸었습니다. 욕을 엄청 거기에 먹었죠. 대한 해명을 뭐 5, 6차례를 막 예. 할 정도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설 유치원 사실 초등학교라는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올 수가 있고 예. 국공립 그러니까 단설 스타일의 국공립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립 유치원들은 당연히 본인의 영업의 지장이 제일 크죠. 그렇죠. 모든 부분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그게 많아지면 예. 지금의 어떤 이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아하. 예. 이 한유총이라는 조직은 사실 뭐 조직력이라던가 자금력이라던가 예. 전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던 조직입니다. 뭐 그런 면들도 저는 크게 작용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동수당으로 주는 방법이 너무 좋죠. 부모들한테도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부모들에 대한 어떤 선거운동의 일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거 효과는 효과대로 있고, 그렇다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신기는 또 안 건드리고, 예. 이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엄마들은 추측을 하는데, 뭐, 누가 반발할 수 있겠나 아하. 싶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립 유치원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좀 75%. 문제지만, 네네. 예. 거기서 발생하는 뭐 문제점이나 비리가 좀 그렇게 많나요? 네, 이게 정말 사실은 되게 큰 사회 문제인데도 아무래도 요새 출산율도 낮고 부모들, 그러니까, 그죠? 예, 그렇죠. 뭐, 민 선생님처럼 또 예. 이렇게 부모가 아니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예. 뉴스들이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되나 봅니다. 올해 2월이죠. 그렇죠. 예. 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 이거를 만들어가지고요. 네네. 사립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 중에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곳들 하고 기업형으로 여러 개 운영하는 데들을 예. 95개소 네.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91개소가 다 위반 사례가 있어서 적발이 됐고요. 네. 뭐 부당 사용 금액은 205억 적발이 됐는데 사실 뭐 증거가 없어서 적발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비위 규모는 더 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 같은 아이들 부모들은 이런 뉴스에 정말 민감하고 예. 또 큰 게 이렇게 회계 집행을 한 곳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위법하게 회계 집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겁니다.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원장이고 네. 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 교부라든가 장난감 거기서 쓰는 거 아니면 급식 이런 거 회사를 만들어서 또 사장을 해놓고 거기서 납품받고요. 가족 기업이군요. 시중가보다 2배. 식자재나 교구 이런 것들을 비싸면 비싼 대로 물건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물건은 별것 아닌데 네. 2배 값으로 이렇게 납품 비리 같은 거 요런 게 전형적 수법이고요. 예. 아니면은 부모들한테 받은 교육비로 자녀 연기 수업비 그러니까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아니면 외제차 리스 이런 것들을 썼던 것들이 그냥 아주 무더기로 적발이 된 건데요. 예. 이게 대형 유치원만의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예. 그리고 대형 유치원들도 여기 100여 개소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사립기관에서는 너무 관행화 됐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경기도교육청 하니까 각급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전화 유선상으로도 통화한 결과 인력이나 재정 문제 때문에 매년 하지 못하고 2년에 한 번 한다, 3년에 한 번 한다 이러던데 예.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9월에
그 상반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는 그 21개소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를 했는데, 예. 그 적발은 뭐 크고 작은 적발은 모든 유치원에서 다 되었고, 여기도 뭐 탈세한 것이 85억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뭐 국세청에 기소하고, 예. 뭐 한 25억 정도 부정회계했던 게 뭐 나오고 막 이런 내용이 그 약간 이런 뉴스는 예. 이게 놀랄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예. 그 2월에 발표했던 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이거 주관했던 거라가 국무조정실에 그 비리 유치원들 명단을 좀 알게 해달라. 예. 우리 애들 다니는데 어디가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양쪽 다 비공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이렇게 그 앞서 말씀드린 거는 공공성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뒤에 말씀드리는 그 비리 사실은 사실 투명성이라고 저희들이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현재 한국은 공공성도 엉망이고 투명성도 엉망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월 10만 원을 준다는 건 다시 이게 비리 유치원 원장님 계좌로 꽂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특활비니 뭐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실 그 아동수당 그 편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아하. 사실 이런 아동수당을 주려면 우선돼야 될 거는 공공성 확보고요. 예. 또 이제 아동수당을 주면서 그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결국 비리 유치원들 뭐 뒤에서 웃지 않겠어요? 꽁돈 생겼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어떻게 뭘 더 책정해서 이 부모들한테 더 받아올까? 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요. 이런 아동수당 이런 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정부 대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네, 앞으로 정부 대책은요. 그 한유총 눈치 안 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 모르고 못하면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공공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복지부에서 복지부 산하의 보건사회연구소 뭐 이런 그 정부 국책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출연연 이런데 보고서에 다 있는 말입니다. 제가 그거 읽고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통계가 다 있고요. 그들이 네. 대안을 다 합니다. 예. 다른 뭐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뭐가 이상한지를 다 알고 있고요. 예. 근데 되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 손을 못 대는 건데. 아. 네,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에 뭐 한유총 이 조직에서는 사실 또 많이 실제로 뭐 비례도 받고 출마도 하고 이 정도의 어떤 지역에서 영향력들이 있는 그룹이거든요. 예, 예. 뭐 정치권은 좀 그냥 상식대로 아는 대로 하면 되고요. 사실 엄마들도 또 그에 상응하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엄마들도 표는 있고 사실 전체 수는 엄마 아빠들 표가 수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예. 저는 혹시 방송을 들으신다면 예.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이모 삼촌이라도 이런 문제들은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유 더 받아서 좋겠네 뭐 이런 얘기들은 정말 엄마 아빠들은 화가 난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방송 인터뷰가 처음이었는데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실 일이 있으면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